안녕하세요. 오산대학교 패션 스타일리스트과 석혜정 교수입니다. 오늘 패션 소재에서는 직기의 구조와 직물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는 28에서 30페이지입니다. 교재에 있는 분량은 굉장히 짧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꼭 잘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직기의 직물과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동대문 시장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동대문에 이렇게 원단 시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원단을 아무렇게나 세워놓은 것 같지만 실은 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왜 이렇게 얘네들이 세워져 있고 왜 얘네들이 이렇게 길이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동대문에서 저희가 옷감을 사게 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잘 적어주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수업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직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뭐 민속촌이나 아니면 TV 같은 데서 보셨을 건데요. 왜 갑자기 이렇게 생뚱맞은 옛날 직기를 보여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현대 직기나 옛날 직기나 일단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좀 다르다면 옛날 직기는 이제 사람이 했었고요. 지금 직기는 당연히 어떤 기, 기, 기계로 자동화되어 있다. 뭐 이런 정도가 다르지 구조나 원리는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다음 그 수업 시간에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옛날 집기나 지금 현대 집기나 구조는 똑같다. 그래서 옛날 집기를 가지고 제가 구조에 대해서, 집기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직기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막대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물빔이고요. 하나는 경사빔입니다. 우선 직물을 짜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사빔에 경사를 걸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실을 우선 먼저 걸어놔요. 이렇게 실을 건 다음에 이 경사와 위사가 만나서 직물이 짜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위사는 이와 같이 북이라는 것에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죠? 네, 이게 위사입니다. 그래서 경사를 먼저 걸고 북에서 위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교차해서 만들어진 것이 직물이고요. 이렇게 교차돼서 만들어진 직물이 직물빔의 관계입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 바디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바디는 이 위사가 한 번 지나갈 때마다 한 번 딱 쳐주면서 위사가 끝에 붙도록 해주는 거고요. 여기는 종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강에는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이 구멍 사이로 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종강이 하나 혹은 둘, 셋 이렇게 되면서 얘네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실들이 다 딸려서 올라가고요. 또 이 종강에 올라가면 여기에 있는 실들이 딸려서 올라가요.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올라가면서 네, 이 실들이 짜여집니다. 그래서 종강이 몇 개냐, 종강이 어떤 방법으로 배열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뭐 다양한 무늬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평지, 능지, 수자지 이렇게 다양한 어, 그 직물들이 짜여집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에 두 개 이렇게 위사가 감겨져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짜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색깔은 좀 흐리죠. 그거에 비해서 여기 좀 진하죠. 네, 이 부분이 직물이 짜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경사만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경사에다가 위사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강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개구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이 개구라는 것은 구멍이거든요. 이 구멍 사이로 네, 뭐가 들어가요? 네, 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위사가 이렇게 나와서 직물이 짜여진 네, 이러한 형태를 직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기의
구조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빔은 경사를 감는 빔이고요. 직물빔은 짜여진 직물을 감기 위한 장치입니다. 종강은 배열된 경사를 아래 위로 벌려서 위사가 투입되는 개구를 만들어주는 장치이고요. 북은 개구를 통해서 위사를 운반합니다. 바디는 투입된 위사를 직물이 짜여진 곳까지 밀어붙입니다. 네, 직기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뒤에 직물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수업 시간에 또 동영상 보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물의 구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폭은 직물의 폭인데요. 여기서 보면 뭐에 해당되냐면 이 부분입니다. 지금 할머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 무슨 무형문화재 이러신 분이세요. 네, 보시면 여기에 위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폭이 어떨까요? 너무 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넓으면 뭐죠? 여기 있는 북을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바꿔도 네, 이게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렇게 가동 범위. 이 손과 손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직물들은 다 폭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기계로 하니까 폭을 넓힐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폭은 직물의 폭은 집게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집기가 이만하다면 폭이 이만한 거고 집기가 요만하다면 폭이 이렇게 됩니다. 보통 폭은 인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4인치라든지 66인치라든지 58인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폭은 인치를 사용하고요. 집기의 폭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아까 전에 봤던 맨 처음에 그 동대문 시장 그 그림이죠. 보시면 여기 있는 네 얘는 폭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여기 얘가 폭에 해당됩니다. 보시면 얘는 조금 낮고요. 얘는 좀 높고요. 얘는 좀 더 낮고 얘는 더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얘는 굉장히 높네요. 네 이렇게 폭이 달라요. 폭이 다른 거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네 직기의 폭, 직기가 어떤 직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폭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조금 얘네들보다는 좀 작은 그런 직기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선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식선은 폭과 폭의 맨 끝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서 보시면 네, 요 그림으로 보면 더 좋겠네요. 요 끝부분, 이 원단의 끝, 이 원단의 끝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좀 더 촘촘하게 짜여진 것입니다. 네, 이것을 셀비지라고 하는데요. 조금 비싼 그런 직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셀비지에 어떤 정보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얘는 유울 100%, 물이 100%네요. 그 다음에 로열 리치, 뭐 항구라 뭐 아마 뭐 브랜드 이름일 것 같아요. 이 석유회사의 브랜드 이름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소재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주기도 하는데 보통 이런 직물들은 좀 고가. 그래서 지금 요게 한 울 100%니까 적어도 2만 원 이상 되겠죠? 네, 그 정도인 경우에는 이런 게 있고요. 대부분은 조금 저가인 그런 직물에는 이렇게 글자는 없지만 무조건 셀비지는 있습니다. 이 셀비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셀비지를 보고 우리가 여기가 식서구나, 여기가 푸서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끝부분 식서 또는 셀비지라고 합니다. 네, 여기 지금 원단을 네, 이렇게 제가 뒤에서 들고 있는데요. 네, 이 끝부분에 있는 것이 셀비지입니다. 폭은 뭐 직물마다 좀 틀려요. 그래서 뭐 한 1인치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한 1cm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겉면, 뒷면을 구분하는 법. 네, 원단에는 겉면이랑 뒷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그럼 어떤 게 겉이냐면 광택이 있고 깨끗한 쪽, 문양, 색채가 뚜렷한 쪽, 식서에 글자가 있는 쪽, 그다음에 바늘구멍이 움푹 들어간 쪽이 겉입니다. 당연히 반대는 뒷면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제가 종이를 하나 줬거든요.
셀리지에 바늘구멍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늘구멍을 보시면 바늘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은 네, 매끈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좀 터실터실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매끈하죠? 그다음에 뒤는 이렇게 뭔가 들어가 있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것이고요. 이렇게 뭔가 튀어나온 부분이 아닙니다. 네, 이런 거를 가지고도 겉과 안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좀 전에 봤던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보통 보이는 쪽이 겉입니다. 보이는 쪽이 겉이고요. 당연히 앞면이 뒷면이겠죠. 겉면. 보이는 쪽이 겉면인데요. 이게 가끔은 저희가 이렇게 되게 확연한 경우도 있어요. 뭐 무늬가 있다든지, 뭐 광택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어디가 겉이고 어디가 뒷면인지가 굉장히 확연한데요. 가끔은 이게 확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동대문에서 저희가 원단을 사면 조금 센스가 있으신 그런 사장님들은 어떻게 이거를 접어주시냐면 이 부분이 겉면이면 이렇게 접어주십니다. 다시 여기가 겉면이면 이렇게 네. 그래서 겉을 좀 깨끗하게 가져가라고 이렇게 접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원단을 사가지고 왔을 때도 아 여기가 겉이구나. 그래서 재단할 때 이 겉을 유의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끔 센스 없으신 알바분들은 아무렇게나 접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겉과 뒷면을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간혹은 디자인에 따라서 뒷면을 겉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디자인이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당연히 겉을 겉으로 사용하겠죠. 그다음에 직물의 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물의 짜임새를 표시하는 건데요. 이것은 일정한 면적, 보통 1인치거든요. 1인치의 직물 내에 들어있는 실의 올수를 얘기합니다. 직물 분해경을 사용해서 재는데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물 분해경 되게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얼마나 올수가 있는지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표시는 이렇게 해요. 경사가 75올, 위사가 75올이 있다면 네, 75 곱하기 바이 70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즉 경사가 앞에 나온다는 거죠. 네, 요건 중요합니다. 경사가 앞에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요게 얘는 어떨까요? 당연히 경사와 위사가 조금 덜 들어갔고 얘는 경사와 위사가 좀 더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요거는 좀 성근 직물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촘촘한 직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쁘고 이런 건 없어요. 디자인에 따라서 좀 더 성근 직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좀 더 촘촘한 직물을 사용해서 옷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보편적으로는 좀 더 촘촘한 그런 직물들이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다음에 경사, 위사가 있는데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완벽하게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데요. 경사는 직물의 길이 방향이고 세로 방향이라고 날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얘는 꼬임이 많고 강한 실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직기를 보셨잖아요. 직기를 할 때 먼저 경사빔에 경사를 먼저 겁니다. 이때 얘네들이 아주 당겨져 있어 아주 빡빡하게 걸려있지 않으면 얘네들이 흐물흐물하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엉겨버립니다. 네, 엉켜요. 그래서 엉키지 않도록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네, 직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주 단단하게 잡아당겼는데 이때 경사가 올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망하는 거죠. 못 쓰는 거죠. 그 직물은. 그래서 호임이 많고 강한 실을 경사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를 충분히 당겨서 직조를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 나중에 얘를 가지고 옷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아주 충분히 잡아당겼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수축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네, 위사는 이거에 반해서 위사는 직물의 폭방향, 가로 방향의 실이고 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꼬임이 적은 붉은 실을 사용합니다. 얘는 별로 장력이 그렇게 많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당기지 않기 때문에 강도가 좀 약하고 신축성이 큰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단을 가지고도 저희가 이게 경사인지 위사인지를 좀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잡아당겨 봤을 때
좀 더 잘 잡아당겨지는 부분. 그러니까 신축성이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어느 방향이죠? 위사입니다. 네, 잘 잡아당겼는데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잘 안 당겨져. 네, 이 부분이 조금 잘 당겨진데 이 부분이 잘 안 당겨졌어요. 이 부분이 경사 방향이고요. 네, 이 부분이 위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네, 여기 셀비지가 있는 방향, 요 방향이 지금 파란색 방향이 경사 방향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에 해당이 될까요? 네, 저 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빔, 이쪽에 빔, 파란색 방향으로 경사가 있고요. 그래서 얘네가 경사가 이쪽 방향으로 빨간색 방향으로 위사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파란색 방향은 식서 방향, 그다음에 경사를 사용하고요. 빨간색 방향은 폭방향 위사를 사용합니다. 다시 직기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사빔과 직물빔이 있는데 먼저 경사가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 지금 여기서 보시면 네, 이 부분 네, 파란색 방향 이게 경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충분히 잡아당겨요. 그렇지 않다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요? 막 엉겨버리겠죠. 그래서 충분히 잡아당긴 상태에서 직조를 합니다. 직조를 하는데 이때 이 실들이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굉장히 튼튼한 실을 사용을 하고요. 지금 빨간색 방향이 위사입니다. 위사이고 지금 북이 위사에 감겨져 있고요. 이 부분은 폭방향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번이 식서방향 경사, 2번이 폭방향 위사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여기서 보시면 1번이 폭방향 위사, 그 다음에 2번이 경사, 파란색이 경사 식서방향이고요. 3번은 바이어스라고. 그래서 원단이 만약에 있다면 요 지금 보이시나요? 요, 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거 3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사. 그래서 경사가 가장 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볼까요? 네. 지금 세워져 있죠? 네. 이 방향이 뭐라고 볼 수 있죠? 네. 폭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직기와 직물의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도 놓칠 게 없어요. 꼭 정확하게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저희 수업 시간에 만나서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